네, 닥터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김덕래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덕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는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골반염인데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한 번쯤 극심한 아랫배 통증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텐데요. 대부분 생리통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골반염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골반염은 질염처럼 증상이 경미하지 않고 심하며 합병증도 많이 남습니다. 또 쉽게 치료도 되지 않아 만성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보다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골반염에 대해서 알찬 시간 만들어 봤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골반염, 뭔가 이름이 생소하거든요. 어떤 질환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골반염은 자궁, 난관, 난소, 복막 및 인접 조직 등이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성적으로 전파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골반 내에 있는 장기가 자궁, 난관, 난소이고 이들 장기는 서로 통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균이 일단 가장 하부 기관인 자궁에 침범하면 골반 내에 있는 모든 장기로 쉽게 퍼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골반 내 어느 한 장기에만 염증이 있거나 모든 장기에 염증이 있거나 상관없이 모두 골반염이라고 하죠. 급성으로 시작하여 완치되는 경우와 완치되지 않고 자주 재발되는 만성으로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난소와 자궁은 사실 여성에게만 있는 소중한 장기잖아요. 근데 이 세균이 난소와 자궁을 통해서 혹시 다른 장기로까지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골반염은 보통 하부 성기에 세균이 침범하여 상향 이동하는 것으로 자궁 내막을 침범하고 난관을 거쳐 난소와 복강으로 진행되는데요. 심하면 복강 내 모든 장기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 경과는 개인의 저항력과 균의 종류, 균의 동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근데 이 골반염은 성병이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이 말이 맞을까요? 네, 골반염은 대부분이 성전파성 골반염으로 성관계 시 균이 전파되는 성병입니다. 따라서 성경험이 없으면 골반염에는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골반염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어떤 세균에 의해서 이렇게 걸리게 될까요? 골반염의 원인은 한 가지 이상의 균이 감염이 되는 것인데 한 가지 균에 감염된 경우도 있지만 네, 다섯 가지 균에 함께 감염된 경우도 흔합니다. 대표적인 균들은 클라미디아, 임질균, 마이코플라즈마, 정상질내 세균주이고 네. 드물게는 연쇄상구균이나 폐렴구균도 있습니다. 임질이나 클라미디아에 이미 감염되어 있는 상대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면 감염자의 체액과 정액을 통해 감염됩니다. 그럼 혹시 질염이 심해져서 골반염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질염으로 생식기에 해로운 균이 많아지면 이 해로운 균이 자궁까지 타고 올라가 골반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골반염이라는 게 사실은 세균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출산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거 역시 사실일까요? 네, 적절한 산후조리를 하지 못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비이성적인 환경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될 경우 골반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체력이 급격히 낮아진 산모는 위상 상태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데요. 출산 시 회음부 조직 손상이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되면 출산 후 출혈 기간이 길어지고 자궁 내막증을 유발해 더 깊게는 골반염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골반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생리통과 비슷한 통증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 아랫배에 통증이 나타나고요. 냉이 많아지고
냉의 색깔이 노란색 또는 약간 녹색으로 변하며 냄새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월경이 불규칙해지고 월경통이 심해지거나 질에서 약간의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고열, 오한,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성교통이 생길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골반염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균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균에 따라서 혹시 증상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네. 임질균에 의한 경우에는 주로 고열이나 복막염 초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질 분비물 증가와 복통, 복부 경직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클라미디아 균에 의한 경우는 대부분 증상이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골반염이 오래 지속되고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증상이 혹시 뭐 더 심해지는 시기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급성 증상은 월경 시기에 자궁 내강에 세균이 취약하기 때문에 월경 기간이나 월경 직후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리통과 이렇게 오인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골반염을 증상만으로 생리통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리통은 열이 없는데 골반염은 열이 있고 몸살기도 있고요. 생리통은 골반이나 하복부에 누르면 통증이 유발되는 압통이 없는데 골반염은 압통이 있죠. 네. 또한 생리통은 환자 자신이 매달 경험해서 알고 있는 양상의 통증이 있지만 골반염은 평소에 겪던 생리통과 다른 양상으로 아프다고 환자들이 말을 하는데 네. 생리통과 구분되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생리통과 그냥 혼돈을 하셔서 치료를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방치를 하면 분명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지 말씀해 주시죠. 골반염의 합병증은 대부분 골반 내 유착으로 인한 것들인데 불임, 만성 골반통, 자궁의 임신 등이 있습니다. 골반염이 불임과도 연관이 있나 봐요? 네. 골반염은 한 번만 걸려도 감염 후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데요. 네. 골반에 염증이 생긴 후 나을 때는 골반 내 유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유착은 특히 난관 주위 조직을 둘러싸는 막이나 밴드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난관의 체부 끝을 완전 폐쇄시키거나 네. 부분적 폐쇄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난관의 체부 끝을 완전 폐쇄시키면 지금 불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가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난관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불임이 되면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네, 난관이 완전 폐쇄가 되면 시험관하기 시술로만 임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부분적 폐쇄 때는 부분적으로 개통된 난관으로 난자와 정자가 어렵게 들어가 만나서 수정은 되는데요. 수정 후 수정란이 부분적으로 폐쇄된 난관을 뚫고 자궁으로 내려가 착상을 해야 하는데 난관의 개통 상태가 안 좋으면 수정란이 자궁까지 못 내려가고 가는 도중에 난관에 착상하는 자궁 유 임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자궁의 임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이 자궁의 임신은 무조건 난관의 임신이 되는 경우를 말할까요? 자궁의 임신은 네. 복강 내 대량의 출혈을 유발할 수 있어서 산부인과 영역에서 가장 응급한 질환이며 아, 정말요? 네, 그 빈도는 100건 중 2건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궁의 임신이 되는 장소로는 난관 또는 난소 임신이 90%, 자궁 각 임신이 6%, 자궁 경부 임신이 2%, 복강 임신이 1%로 난관 외에도 드물게 발생하나 난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난관 임신의 가장 많은 원인은 골반염 후 과거력입니다. 또한 자궁의 임신은 치료할 때 대부분 난관 절제술을 해야 하므로 난관 하나를 절제하면
나머지 한 개의 난관만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네. 나머지 남은 난관조차 폐쇄돼 있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그만큼 다음 임신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골반염이 정말 무서운 질환이네요. 자궁의 임신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임까지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은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네, 골반염의 치료는 일단 침상 안정을 하고 수액을 충분히 공급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범위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열이 없고 염증 수치가 높지 않으면 항생제를 3일 정도만 먹어도 증상이 완화되는데요. 네. 38도 이상의 열이 지속되고 염증 수치가 높으면 입원을 해서 2주 정도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급성과 만성의 경우에는 혹시 치료 방법이 달라지나요? 네, 골반염의 치료는 모두 광범위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것인데 네. 핵심으로 급성인가 만성인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네. 열도 없고 증상이 미약하면 통원 치료를 해도 되나 체온이 고열이 있으면 통증 양상이 심하거나 골반 내 고름지부 형성이 의심되면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 치료까지요. 네. 이렇게 치료를 잘 받고 깔끔하게 이렇게 완치가 되면 좋겠지만 혹시 합병증 같은 것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치료 후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골반이나 하복부 통증이 지속된다면 유착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유착은 수술로서만 제거할 수 있으나 모든 유착을 다 수술로 해결하기에는 유착 박리 수술 자체도 또 다른 유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결국 가급적이면 수술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불편은 환자가 견디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적응 훈련을 하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골반염이 심해지면 자궁으로도 전이가 돼서 자궁 적출까지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과거에는 좋은 항생제가 지금처럼 없어서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 자궁 적출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좋은 항생제들이 많아서 항생제만으로도 잘 치료되기 때문에 골반염의 치료로 인체에 침습적인 자궁 적출술은 거의 안 하는 추세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안 하는 추세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앞서서 이 만성 골반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만성이라는 거는 그만큼 재발이 잦다라는 거잖아요. 보통 어떤 경우에 이렇게 재발을 하게 될까요? 항생제 치료는 증상 소실 후에도 며칠 더 해줘야 하는데요. 증상 소실과 동시에 중단하였거나 몸을 무리하게 저항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상태든가 또 배우자가 성병균 치료를 안 했을 때 재발되기 쉽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골반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골반염은 주로 성행위를 통해 전파되므로 먼저 건전한 성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질분비물이 증가하거나 골반통 같은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검사를 받고 조기 치료를 받아야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유착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요. 골반염은 피로해서 지쳐 있을 때 잘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함과 동시에 균형 잡힌 식사로 병에 대한 저항력을 충분히 유지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균형 잡히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골반염에도 많은 도움이 되네요. 자, 이 골반염은 증상이 심해지면 자궁의 임신뿐만 아니라 불임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평소에 건강검진 꾸준히 받으시고요. 그리고 예방과 치료법까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